예, 이제 사회생활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복습입니다. 제가 이 과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 되는 게 좀 이해하기 더 쉽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시가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표준액.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는 교재가 보시면 59쪽에 나와 있죠. 그죠? 2번 가운데.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은 이걸 한다. 그죠? 예. 근데 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무신고도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요 시가 표준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 미, 무. 뭐라 했습니까? 무, 미, 무. 아시겠죠? 무, 미, 무.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무는 뭘까요? 무신고. 신고가 없을 경우. 요거는 무상, 공짜. 상속을 받거나 정려를 받았을 때는 금액을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때는 시가 표준액 기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 이거 말하면은, 예, 이 사무실 내가 뭐 상속을 받았다.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 수 없잖아.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상속 재산, 정려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신고를 못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라 한다? 예, 시가 표준액 기준 하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여기 뭘까요? 미달. 미달은 뭐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될 때. 이해하시겠죠? 예, 적을 때. 그래서 무, 미, 무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신고, 신고가 없었다. 이걸 하는 거고. 요거는 무상, 공짜, 상속 정려. 요거는 낮게 신고했을 때 미달 신고.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그 시가 표준액은 뭐로 정하느냐를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럼 시가 표준액이 뭐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제가 한 단계 보세요. 61쪽에 나옵니다. 61페이지. 그 시가 표준액에서 첫째 토지가 나오죠. 그죠? 토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개별 공시지가다. 그죠? 요거는 바로 공시지가. 공시지가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필지별 땅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필지별 공시지가다 해서 이걸 우리가 개별 이렇게 붙여줍니다. 개별 공시지가다. 자, 이렇게 할게요. 공시지가. 토지는 공시지가를 말하자면은 시가 표준으로 하는구나. 그럼 공시가가 뭐고? 그죠? 공시가는 누가 정하죠? 예, 이건 정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요걸 정할 때, 우리 전국의 토지가, 전국의 토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표준지를 설정합니다. 전국의 토지 필지수가 뭐 1200만 필지를 하는데 약이죠. 그 중에서, 요 중에서 표준 정하죠. 표준을 50만 필지를 정해가지고 요걸 이제 표준 공시가를 하는데 요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요 어느 지역에 있으면 요게 이제 표준 공시가를 정하겠죠. 그죠? 표준 공시가 얼마에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근의 땅이 있죠. 인근의 땅에 말하면은 몇 브록 지나서 있다든가 또는 어떤 그 토지 지금 사용이 뭐 상가 건물이 있다든가 그죠? 또는 일반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토지 가격 비준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누가 정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있잖아. 그죠? 이 부분들은 각 시도에서 정합니다. 각 시도. 이걸 우리가 개별이라 이러죠. 개별. 그래서 이거는 시장 군수들이 정한다. 이랬습니다. 개별 공시가다. 요거는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다. 이래 부릅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 이걸 정해놓죠. 요거하고 요걸 정해놓습니다. 요걸 우리가 토지 가격 비준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정해놓으면은 각 지역별로 시장 군수들이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개별 공시가라 이래 부릅니다. 시장 군수들이. 아시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정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를 정하죠. 감정평가사 아시죠? 그죠? 감정평가사. 이게 과거에는 일이 있었죠. 그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있다가 이게 이제 일에 있다가 이게 이제 합쳐졌죠. 토지평가사는 주로 이제 공무원들, 지적과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하면은 보통 뭐 거의 다 뭐 면제되고 몇 과목만 시험 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었고, 이거는 이제 국가 자격 시험 제도였죠. 이거는 그 당시에는 뭐 1차만 합격하고 나면은 2차는 영원히 면제했습니다. 예. 그럼 1차 후에 2년간 실무 수습을 했습니다. 실무 수습을 하고 나면은 이걸 어디서 했나? 한국감정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월급이 없습니다. 내 도시락 쌓아가야 돼요. 교통비도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 2년간 실무 수습하고 2차 자격 시험을 보고 나서 보면은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고, 떨어지면 또 보고,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데, 따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왜? 수입이 없었으니까. 뭐 일감이 없거든요. 일감 찾아다녀야 되는데, 어디 그 당시에는, 일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로 바뀌었죠. 그죠? 이게 합해지면서 감정평가사로 바뀌면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걸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뭐냐 하면은 토지를 우리가 등급제로 했습니다. 뭐 1등급, 2등급, 등급제로 이렇게 그냥 말하면은, 그죠? 이렇게 등급제로 정했죠. 이거는 말하면 그냥, 이거 뭐 25등급, 이거 어느 날 이걸 31등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평가를 안 했죠. 안 하다가 정상적으로 이제 땅값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게 말하면 등급제에서, 이 등급제에서 이래 바뀌었죠. 이게 언제냐? 92년도부터 96년까지. 1992년부터 96년 그 사이에 한 4년 동안에 바뀌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이 공시지가 제도가. 등급제에서 공시지가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하면 이제 실제 땅값을 평가했죠. 땅값제도 평가했는데, 그래서 이 92년도에 정할 때, 그때 자격제도가 생긴 이겁니다. 감정평가사. 이때는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땅에 대해 평가를 주니까 일감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격증만 따딱하면 기본적으로 1억이 보장되었습니다. 1억. 그때는 굉장히 각광받은 직업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감정평가사. 지금도 뭐 괜찮죠. 사회적 지위라든가 뭐 수입도 괜찮은데, 아무튼, 그때 가장 각광받았던 직업이 감정평가사고, 2000년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바로 공인중개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공인중개사 수입이 또 대단한 분도 많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게 공시지가 제도라 하는 걸 대충 아시겠죠? 그죠? 현재는, 매년 이걸 평가합니다. 매년 하는데, 거의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하죠. 예, 금년에 정했는데 왜 보면 또 전국의 공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정부 정원하면은 이제 시, 군별로 시장 군수가 정하는 게 공시가다 하시고, 이걸 묶어서 우리 뭘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정하느냐? 좀 다르겠죠, 그죠? 건물은 그 기준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건물 구조 대한 구조 지수이라 이랍니다. 구조. 또 용도, 위치, 그 건물의 또 장가율, 가감산 특례 이렇게 해서 정합니다. 이 좀 복잡죠, 그죠? 건물. 왜냐하면 건물마다 참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파트야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은 여기 말하는 주로 뭐 상가 건물 같은 거는 거의 다 다르죠. 그죠? 그 기준 가격을 정합니다. 1제곱미터에 뭐 60만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나서 그 구조가 시멘트 블록 구조라면 기준 잡아가 이게 뭐 100%다 이런 식으로 잡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철골 구조 이건 강도가 높죠. 그죠? 그건 또 120%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용도가 말하면은 단독주택을 기준 잡아놨습니다. 100% 기준 잡아놓고 아파트는 110%입니다. 호텔 같은 거는 또 130%고 축사 있죠. 돼지우리 이런 거죠. 우사 이런 것도 40% 이렇게 잡아놓죠. 위치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제 집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집이 있는데 이 땅값이 1제곱미터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 요걸 우리가 기준 잡아놨어요. 100%. 요것보다 올라가면은 110%, 내려가면은 90%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게 위치별 지수를 하는 거고, 요 장가율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내용 요소만이 50년이다, 그죠? 50년인데 지금까지 20년 지났다. 그럼 지금 30년 남아있죠. 요 남아있는 연수는 전체의 몇 프로냐 이겁니다. 20년이 지났으면 30년 남아있습니다. 그죠? 요 30년은 50년이 몇 프로죠? 60%다. 이걸 우리가 잔존가치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감선 특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건물의 청수, 뭐 5층 이상이냐, 10층 이상이냐, 또는 뭐 15층 이상 이렇게 청수나, 또는 건물의 그 연면적이 있죠. 300평 이상이냐, 400평 이상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바로 가감선 특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건물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딱딱. 왜 하나의 건물이 생기면 그 건물이 뭐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죠. 그죠? 40년, 50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예 건물 가격을 정해서 세금을 간편하게 내기 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건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있죠. 요 주택도 말하자면은 이거 따로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는 토지니까 공시가로 정하고 요 건물을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복잡해지잖아. 그죠? 세금을 부과하기가. 그래서 이걸 묶어서 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부릅니까? 개별 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응? 아파트는 뭐라 하죠?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세금을 따로따로 안 매기고, 과거에는 따로 했습니다. 요거 따로 세금 냈잖아요. 요거는 무슨 세? 재산세. 요거는 종합토지세 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두 번 냈잖아. 그죠? 종합토지세는 10월 달에 냈고, 요 재산세는 7월 달에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묶어가 한몫해버리죠. 이렇게. 반반 해가 2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7월 달과 9월 달 두 번 제거가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외울표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건물에 묶어서 뭐라 한다. 시가 표준이라 그만 아시면 되고, 요걸 한번 기억하세요. 토지는 뭐라 한다. 공시가. 개별 공시가란다. 아셨죠? 예, 그리고 나서 뒤로 한번 보세요.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 주택 나와 있죠. 그죠? 주택 보면 동그라미 1번 끝에 한번 보세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뭐라 했습니까? 공동주택 가격이다. 그죠? 건축물 나와 있죠. 아래 보세요. 특수한 경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박. 선박도 이런 식으로 정하는구나. 차량도 이렇게 정하고 기계 장비도 이렇게 정한다. 참고입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정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딱 기억하시는 건 뭐라 했습니까? 토지 개별 공시가,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을 하는구나. 토지 건물을 묶어서 요래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시 또 우리 재산세 가면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니까 다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시가 표준에 정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과세 표준은 딱 끝났습니다. 이제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58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신고가액. 그죠? 59쪽에 보시면은 시가 표준액 나오죠. 그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온다. 그죠? 예. 그런데 그 하나 보시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58쪽에 보시면은, 아래, 취득가액 한번 보세요. 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의 범위 나오죠. 그죠? 그 범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취득가액, 내가 1억 주고 샀다. 자, 보세요.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1억에 샀습니다.
1억에 샀다, 그죠? 중개 수수료 있죠, 그죠? 수수료, 중개 수수료. 만약에 수수료가 100만 원 들어갔다? 우리가 취득세 낼 때, 요 아파트 값 1억에만 세금 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 수수료도 포함해서 요렇게 세금 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다시.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습니다. 1억 주고 샀을 때, 요 1억에 대해서만 세금 낼까요? 수수료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요걸 합쳐서 1억 100만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됩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좀 헷갈립니까? 예, 정답 요겁니다. 아시겠죠? 2번. 예. 요 취득세 비용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취득세 비용은 포함한다. 자, 취득세 비용 포함,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 그죠?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포함하는 비용이 있고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교재장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예, 그 아래, 58쪽의 아래 보시면은 취득가액의 범위가 나와 있죠. 예, 그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예, 모두 비용을 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예, 그 할인된 금액을 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부로 샀습니다. 할부가액이 100만 원인데 이걸 현찰 주고 일시고 오늘 말하면은 일시에 돈 현찰 주면은 8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일까요? 80원이다 이 말이죠. 할인된 금액. 할부로 사서만 이게 취득가액이고 요거 세금 내야 되고 현찰 주고 사서만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보세요. 일시급 등으로 할인받았으면은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대로 할부로 사서면 얼마? 할부가액 여기 세금 내야 되고 현찰 주고 사서면 여기 취득가액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나와 있죠. 그 비용이 아래 나옵니다. 그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나오죠. 그 내용은 59쪽에 보시면은 한 5가지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거는 주로 이제 법인이겠죠. 그죠? 법인이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그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고, 두 번째.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했을 때 이자 및 연체료다. 이것도 마찬가지 포함해 주되 단 법인만 해주겠답니다. 개인은 입증을 못하니까. 제외, 입증. 개인은 입증을 이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그죠? 법인인 경우에만. 1번, 2번입니다. 그죠? 4번 먼저 넘어갑니다. 4번 한번 보세요. 4번에 보니까 바로 이거 뭐죠? 수수료. 용역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와 수수료, 바로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잠깐 이거 보세요. 이런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집을 내가 1억짜리 집인데 이 집에 지금 전세가 예를 들어서 6천입니다. 6천만 원, 1억짜리 집을 내가 샀는데 전세 6천을 끼고 샀다. 안고 샀다. 그럼 나는 지불하는 돈을 얼마 주면 되죠? 4천만 원 주면 되잖아. 그죠?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지금 전세 6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죠? 그러면은 요거 내가 안고 산다면은 4천 주고 사면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취득세를 우리가 1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될까요? 4천만 원 내야 됩니까? 당연히 1억 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돈에다가 이거 더해라 이 말입니다. 요걸 뭐라 부른다? 채무인수야.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이걸 말로 해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 그죠? 그렇지만 이걸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되지. 왜? 시험에 이래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른다? 채무인수액.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전세금은. 그죠? 요걸 포함해라. 요 취득 가액에다가 이걸 포함해라. 이겁니다. 당연하죠. 그럼 얼마? 1억의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채무인수액이고. 그리고 올라가서 3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농지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밭을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지목을 바꿨다. 그죠? 용도 변경. 그랬을 때 이 밭 농지를 대지로 전용했죠. 여기에 따른 세금, 이게 주로 이제 세금 종류입니다. 준세금이라는 거죠.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담금 냈다면은 이것도 여기 들어간 비용이잖아. 그죠? 취득 여기 포함해라. 세금 내라 이겁니다. 세금 낼 때. 예. 이해하시겠죠?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라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죠. 그죠? 이 산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나무를 철거하고 이 공장을 짓죠. 공장. 지었을 때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이 산림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준세금조로 또 세금조로 내라 이겁니다. 내는데 이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면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산림 조성 그게 비를 내는데 그거 보면 법률이 나오죠. 그죠? 그 법령에 따라서 납부하는 거. 요거는 요거 요 나무에 대해서 요 땅에 대해서 말하면 건물을 지었으니까 요 살림만큼 다른 데 심을 만큼 그 비용을 내세요 이겁니다. 그 낸 비용은 요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3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다. 그죠? 요런 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1번 광고비 같은 겁니다. 광고 같은 거 했다. 이거는 제외, 비용 떨어라 이거죠. 두 번째, 전기, 수도, 가스 비용. 이런 것도 비용 처리하세요. 비용 처리하시고, 이주비 같은 거, 이사 갈 때, 이주비라든가, 지작물 보상금 받은 게 있죠. 이런 것도 제외해라. 뭐냐 하면 우리가 왜, 건물, 땅에다가 나무 같은 거 심어서 과수, 열매, 이런 것, 열매 내리는 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땅이 만약 수용되었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보상금 받죠. 그런 것도 제외. 하라 이 말입니다. 예. 다음에 부가지수도 제외하고 그리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뭐 지체, 상금 같은 거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아셨죠?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과표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죠? 시가 표준액 7억입니다. 10억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7억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10억짜리인데, 시가 표준액, 자, 보세요. 내가, 샀죠. 그죠? 예, 샀는데, A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그죠? 샀습니다. 이걸 10억짜리 물건을, 그죠? 내가, 예, 요걸 만약에 7억이 주고 샀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죠. 그죠?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그럼 10억짜리 물건을 7억 주고 사서 뭐 세금은 3억만큼 내가 적게 신고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땅이라 생각해요. 뭐 1,200만큼 세금이 절감됐죠.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다음에 팔 때 내가 10억짜리 물건이었는데 7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팔 때 값이 많이 올랐다. 10억으로 올랐습니다. 10억이 됐다. 그죠? 그러면은 10억에 팔았다. 그죠? 그럼 10억에 신고해야 되잖아. 양도. 7억 주고 샀다가 10억에 신고했다? 그럼 무슨 세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되죠. 양도세는 얼마?
7억에 샀다가 10억이니까 3억만큼 양 차익이 생겼다. 그죠? 이 3억에 대해서 세금이 약 30% 잡을게요. 한 35%쯤 될 겁니다. 약 얼마? 1억 내야 됩니다. 1억. 세금을. 1200만 원 덕보고 세금 얼마 내야 되죠? 1억 내면 결과적으로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를 봐도 엄청 손해 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시가 표준을 신고해야 됩니까? 10억에 신고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이걸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0억에 샀다가 10억에 신고했다면 양도세 없잖아. 그죠? 이걸 줄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동안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양도한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잖아. 그죠? 파는 사람이 세금 적게 내면 나도 양도세 적게 내고 당신도 취득세 적게 내니까 서로 윙윈 아니냐. 서로 안 좋으냐. 그런데 지만 좋습니다. 나는 완전히 그죠? 덤태기 서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금액은 올려야 되죠. 가능하면 올려야 되는데 상대편에서 안 올려줍니다. 또 그러면은 그대로 신고해야 되죠. 법상 요 금액을 우리가 취득 가격에 포함해서 넣는 거는 가능하면 포함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취득세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더 높으니까. 그죠? 취득세는 많아야 4%잖아. 그죠? 그런데 양도세는 42%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또 뭐 1년 미만은 또 뭐 50%도 있고. 그죠? 거기다 또 60%도 있습니다. 세금이. 그죠? 최대. 또 미등기는 얼마? 70%까지 옵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알겠죠?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대로 신고하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 대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요래 아시고 실무에 가면은 이런 건 무조건 무시하고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과세 표준까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